저희가 최근에 소니 GV-E10을 2대나 샀습니다. 이숲 하나 저 하나 아주 사이좋게 한 대씩 샀습니다. 둘이서 공동 구매했죠. 그리고 이거를 저희 방송과 리뷰로그에 사용한 지도 이제 거의 한 달? 저는 라이브에도 사용해보고 줌으로 이제 미팅할 때도 사용해봤어요. 뜬금없이 왜 카메라 얘기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이곳은 유튜브 채널이니까요. 사실은 카메라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원래 그 아저씨들이 무슨 일을 벌리면 장비병에 일단 빠지잖아요. 고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를 들어서 골프를 시작한다고 하면 풀세트 갖추고 뭐 시작한다든가. 아저씨들 특징이 그거야. 보통 젊은이들은 취미를 시작하면 초보자용 장비서부터 해가지고 차근히 올라가는데, 아저씨들은 취미를 시작하면 일단 끝판왕 장비부터 막 갖추고 풀세트 갖추고 그러고 시작하지. 어차피 2번 돈 쓰느니. 그건 사실 핑계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카메라는 똥손일수록 장비의 보정을 좀 받는 게 좋은 것 같아. 뭐 렌즈를 조금 더 좋은 걸 쓴다던가 카메라를 좀 좋은 걸 쓰면 오토로 놓고 막 찍어도 어느 정도 좀 용서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 시작하던 완전 초창기 때 크롭 센서 카메라 있잖아. 그거 쓰다가 내 영상은 뭐 좀 구린 것 같지? 풀프레임이 좋다니까 풀프레임이라는 걸 한번 사보자. 풀프레임으로 사고 비싼 렌즈를 달아보니까 완전 신세계더라고. 저도 가고 싶네요. 풀프레임. 아, 니네 채널 메인 카메라는 그거잖아, 저거. 블랙매직 4K 좀 예전 모델이거든요. 그것도 센서가 작은 거죠. 풀프레임 아니죠. 또 APS-C 센서예요. 센서가 작은 크롭 카메라들은 이게 같은 렌즈를 달아도 좀 아쉽고 이런 게 있잖아. 막상 근데 풀프레임이 이제 비싼 만큼 저희가 잘 쓰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스펙이 좋은 걸 쓰면 덜 똥손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은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주 가는 그 사진 채널에 보면 그냥 비싼 걸 지르고 봐라. 그래서 사진 찍는 데만 집중해라. 모든 건 카메라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음악하기도 바쁜데 또 언제 카메라까지 크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GV-E10을 사본 계기는 GV-E10의 스펙을 보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리뷰로그라는 걸 시작한 것 자체가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싫다, 좀 다른 포맷을 해보고 싶다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좀 뭐 날씨 좋고 좀 그런 날 밖에도 나가서 좀 역동적인 화면도 좀 담아보고 그러면 이런 카메라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명분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야외 촬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날씨는 많이 좋았었어요. 코로나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야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까 했는데, 이 카메라가 굉장히 좀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할까, 저한테는. 물론 장점이 있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 근데 단점도 있어.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저희가 써본 경험담을 여러분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촬영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있어요. 유튜브 찍는다고 다 똑같이 찍지 않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의 메인 방송은 고정 세팅의 자리에 앉아서 거의 고정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서브 카메라로 이렇게 들고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채널은 그것도 잘 해주지 않잖아요. 저희 채널 같이 고정 카메라를 쓰는 경우에는 사실 얘가 별 도움이 안 돼. 항상 고정 카메라를 많이 서버로 타다 보니까 서브 카메라의 그 흔들림 이런 게 또 적응이 잘 안 돼요. 못 참아하는 부분이 있죠. 일반적인 다른 브이로그 채널이나 이런 데들은 조금 흔들리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채널 워낙 정적이라서 이게 막 흔들림이 있으면 화면이 막 튀어 보이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정 카메라 샷에서 화질 떨어지는 게 명확하게 보여. 그러니까 메인 카메라하고 화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보이니까 쓸 때 조금 마음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특히나 GV-E10의 FHD 화질이 너무 구려. 저도 깜짝 놀랐어요. FHD일 때랑 4K일 때랑 화질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같은 카메라인데 왜 4K는 화질이 괜찮고 FHD는 화질이 구리지? 센서를 쓰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럴 수는 있겠다.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명확하게 설명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브이로그 때 좋다라는 얘기만 하고 FHD 화면일 때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FHD로 찍었을 때 화질이 구리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4K 때는 발열 때문에 오래 못 찍어요. 올해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채널만 사실 그렇게 길게 찍지 연속으로 30분 이상 찍는 사람 별로 없어. 보통은 이제 컷마다 이렇게 끊어가든가.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샷에 30초 이상 가는 거 봤어? 다른 사람들은 4K에서 시간이 제한이 있다라는 게 그렇게 큰 단점으로 안 왔던 거야. 아, 그리고 사실은 스펙상 시간 제한이 들어가 있진 않잖아. 발열 때문에 멈추는 것 뿐이지. 근데 차라리 스펙상 시간 제한이 있으면 그냥 끊었다 가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이 발열이 생겨버리면 촬영을 쉬는 수밖에 없어요. 시켜야죠. 냉장고에 넣든지 뭐. 냉장고에. 그렇지만 뭐 논스톱으로 한 30분 정도는 찍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브 카메라는 FHD 화질로 많이 썼거든요. 그동안도. 그냥 FHD 화질을 200% 뻥튀기 해가지고 섞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화질 나쁜 게 너무 눈에 띄고, 화질이 나쁜 것도 이제 여러 종류의 차이가 있겠지만 격자 보여. 그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 이렇게 떡져서 보이는 거. 그 현상이 FHD에서 되게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노이즈도 좀 있죠. FHD로 가면 안부 노이즈도 좀 있고. 고정 카메라 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고정 카메라인데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뷰 촬영 같은 거 셀카 방식으로 찍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나를 향하게 이렇게 놓고 이런 상태에서 물건을 카메라에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찍는 그런 방식. 지금 메인을 찍고 있는 이 캐논 카메라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찍다가 물건을 앞에 이렇게 짠 보여주면 얘 빨리 못 움직여준단 말이야. 얘는 포커스가 빠르다라는 지점에서 이런 방식의 촬영을 할 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오늘 보여드릴 물건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 보여줄 때 진짜 빠릿빠릿하죠. 빠릿하고 물건에 포커스가 탁 맞아주는 그 순간이 되게 쾌감이 있어. 그 맛에 소니 쓰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GV1 리뷰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물건 보여주고 이런 용도로는 굉장히 좋다. 그런 방식의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장점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카메라와 거리가 좀 있고 가까이서 찍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찍는 분들은 주연 채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 거리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구독자가 줄어듭니다. 저희 탓이죠. 이건 카메라 탓이 아니고. 또 소프트 스킨 기능이 있으니까. 소프트 스킨 기능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소프트 스킨 기능을 세게 안 켜고 살짝만 켜면 이게 적당히 형 렌더링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막 손질 안 해도 되고 적당히 이렇게 얼굴을 매끈매끈하게 해주는데, 그 기능 되게 좋았어요. 아마 브이로그 같은 거 가볍게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상적인 모습 그냥 노출해야 되는데 매번 이게 메이크업하고 찍을 수 없잖아. 저희 그 믹스의 신이라는 그 컨텐츠 새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작업실들 가서 촬영을 하고 하니까, 야, 요때 이거 가볍게 들고 나가면 딱이겠다. VJ 같이 이제 르뽀 들고. 그렇게. 그립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립까지 블루투스 산 거죠. 그립도. 네. 근데 그때도 약간 계륵 같은 부분이 있어요. GV10 같은 경우는 디지털 손떨방이잖아요. 손떨방을 최대로 키면 화각이 줄어요. 화면이 줄지, 화면이.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작업실에 막 보여줄 게 많은데 화각이 줄어버리면 얼굴만 이렇게 크게 나오고. GV-E10의 큰 장점이 렌즈 교환식 아닙니까? GV1의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렌즈 교환식이다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되게 매력적인 거였잖아요. 얘는 이제 기본 번들 렌즈 킷, 얘보다 더 광각인 렌즈를 끼면 되잖아. 그럼 이제 가격이 이제 배보다 배꼽이. 원래 렌즈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가볍게 잘 들고 다니고 싶었는데 렌즈 사이즈가 커질까? 렌즈 사이즈 커지면은 사실 이게 또 브이로그 의미가 별로 없어지죠. 그런 건 있어. 번들 렌즈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줌 렌즈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요 사이즈만 봤을 때는 그 GV1 같은 똑딱이랑 비교를 해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가볍고 너무 괜찮아. 일반적으로 소니 E마운트 렌즈들이 사이즈가 좀 크지. 그걸 다는 순간 손이 좀 후들후들하지 않을까. 이럴 거면 핸드폰이 낫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얘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폰카예요, 폰카. 어디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할 때 이런 카메라가 되게 유용하겠다. 야외 나가서 저희가 뭐 걸으면서 뭔가를 찍는다든가, 아니면 뭐 리뷰도 야외 방송을 좀 찍어본다든가, 현장 출동 그런 거에 쓰겠다 하고 생각해서 샀는데, 막상 화질도 아주 만족스러운 거 아니면서 폰카가 이러면 나은 게 아닌가. 요즘 폰카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 방송 때 가끔 쓰는 건데 짐벌. 여기 달면 이 손떨림도 너무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워가지고 그게 더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 아닌가? 얘 올릴 수 있는 짐벌도 있어요. 일이 커지는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액션캠 같은 것도 괜찮지 않나. 아, 소니 액션캠 광학 손떨방 진짜 좋은데 그런 거를 여기다 넣어줄 순 없는 건가? 그러면 진짜 퍼펙트인데. 그러니까 폰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GV-E10에 손떨방을 그냥 표준으로 해놨고요. 핸드폰 쪽도 옵션 안 건드렸어. 둘 다 4K 30프레임으로 해놨고요. 한번 촬영해볼게요. 자, 현장 출동 나왔습니다. 자,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자, 어이구, 이건 내 작업실이 아니잖아. 네,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예, 베링거 에어컨. 야, 이거 구하기 힘든 거죠? 아니, 사람들 놀라실 수 있는데 이거 네네. 삼성 에어컨에다가 라카 칠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라카는 제가 뿌렸습니다. 좀 얼룩덜룩하죠? 네. 블랙 색상이 아주 그냥 세련됐죠. 네. 네. 그리고 뭐 스피커 있고, 예, 저의 아이맥 있고, 예, 요런 모니터 컨트롤러 이렇게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뷰파인더 상으로는 GV-E10 쪽이 더 매끈해 보이기는 해. 근데 요상한 건 결과물을 보잖아? 결과물은 폰카가 더 매끈해 보여.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페이크인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뷰파인더에다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은 폰카가 네. 뷰파인더가 이제 프레임이 제대로 못 따라오는 걸 수도 있어요. 프리뷰 때는 GV-E10이 좋아 보였어. 촬영 당시에는. 뽑아낸 결과물은 폰카가 항상 조금 더 나은 기분이 있는 거야. 좀 희한한 일이죠. 손떨방 최대로 키면 어떻게 되나요? 손떨방 최대로 켜고, 이번에는 손떨방 최대로 켜고. 최대 손떨방. 네, 그럼 얼굴이 더 그렇습니다. 커 보이겠네요. 아, 약간 조금 더 화각이 부담스럽네. 예, 네. 좁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얼굴이 그냥 큰 겁니다. 네네네. 네. 자, 뒤에 보시면 저의, 어이구, 아, 제가 스타워즈 또 팬이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를 모았죠. 야, 근데 스타워즈 중에서도 저는 다스베이더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렉장 한번 보여주시죠, 렉장. 아, 저의 렉장 이렇게 장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귀찮아서 잘 쓰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다른 카메라랑의 비교가 아니고 활용도 면에서는 사실 폰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저희가 지금 캐논으로 찍고 있으니까 캐논이랑도 한번 비교샷을 찍어볼까요? 캐논으로 지금 보시는 느낌하고 지금 소니 카메라로 보시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는 GV-E10에서 4K로 찍어서 화질이 좋은 상태인 건데 지금 메인 카메라랑 차이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4K는 그래도 봐줄만은 하더라. 내가 만약에 그냥 고급 카메라가 따로 메인이 없다고 하면 그냥 뭐 아쉬운 대로. 폰카랑 비교해서 보면은 화질이라던가 사물의 그런 스무스함 이런 것들, 뎁스감 이런 것들은 확실히 GV-E10이 훨씬 좋아요. 아, 그리고 그 기능 있잖아. 조리개 최대 개방하는 그 기능. 네네네. 배경 흐리게 만드는 배경 흐리게 만드는 거, 인물 사진. 그 기능 보면 진짜 좀 신박하긴 하죠.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어떤 제품에 포커스를 딱 맞게 됐을 때 뒤가 확 날아가, 확실히. 근데 이런 느낌을 사실 사람들이 이게 카메라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 이습이 흐리게 날아갑니다.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 사실. 이런 측면은 사실 대체하긴 어려워. 인물 초점 맞추다가 갑자기 제품, 사물 초점으로 버튼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어요. 결과물만 놓고 논했을 때 특히 그 결과물 타겟이 유튜브 방송이야. 그러면 사실 폰카 대비 엄청난 이득이 있다라고 하기 어려운 화질이야. 아, 물론 이제 최신 폰 기준 얘기입니다. 이번에 회장님이 아이폰 새로 나온 거 샀거든요. 어때요? 확실히 동영상 좋아지긴 했던데. 13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뭐 보케라던가 이런 것들도 훨씬 좋아졌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소프트웨어 복해잖아. 그래 좀 뭐 인위적인 면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고 약간 그 경계선이 아른아른해요. 그것보다도 그냥 동영상을 딱 찍었을 때 매끈함? 뭐 밝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완전 똥손이 찍어도 밝기나 색조 같은 거를 적당히 잘 맞춰줘가지고 GV-E10보다 더 편하긴 하잖아. 배터리도 훨씬 오래 가고. 근데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건 아셔야 돼요. 폰카는 프레임 드롭이 너무 많아. 프리미어 같은 데 올려보잖아요. 프레임이 그러니까 뭐 29.97 이렇게 고정 프레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요상한 숫자로 나오잖아. 그게 프레임 드롭이 영상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는 보는데 뭐 잠깐 뭐 생기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장시간 찍잖아요. 오디오랑 싱크 어긋납니다. 아, 그렇죠. 오디오랑 안 맞는 걸 돌아버려요, 진짜. 미칩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만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누가 폰카로 1시간짜리 영상을 찍습니까? 저희가 찍습니다.
저희는 기본이 30분씩 틀어놓고 막 이러니까 뒤에 가면 음성 싱크가 안 맞아. 지금도 30분 돼서 우리 한번 끊었다 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캐논도 30분 제한이 있어가지고 30분 이상 길게 찍고 이러면 폰카는 영상이 오디오랑 어긋나요.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뭐 몇 프레임 차이 나는 거 뭐 어때? 이러고 넘어가실 수 있어. 저희는 멀티캠이잖아. 여러 카메라를 쓰니까 동시에 틀면 오디오들이 서로 어긋나가지고 에코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2명이서 촬영을 하니까 둘의 음성끼리도 안 맞아버리면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폰카는 사실 잠깐 찍는 거지. 근데 잠깐 찍는 사람 많잖아. 1시간씩 풀로 막 계속 안 꺼놓고 찍고 이런 사람 없잖아. 길게 찍을 때는 GV-E10도 문제가 있잖아요. GV-10은 발열 때문에 길게 못 찍는 거지 찍히는 내내 문제는 없습니다. 오디오 싱크가 어긋난다거나 그런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없죠. 아무래도 카메라니까. 카메라들은 이제 기본은 다들 지켜줍니다. 그래서 계륵 같다는 거예요. 폰카를 대신 해줘야 되는데 아쉬움이 계속 있어.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는 발열만 해결되면 괜찮아? 발열만 해결되면 저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4K로 계속 찍을 수 있으면. 조금 뭐 화질이 아쉽다거나 손떨방이 아쉽다거나 이런 건 괜찮아? 어려운 문제다. 손떨방 같은 경우는 폰카의 짐벌 다른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GV-E10 하나를 드는 것과 폰카에 짐벌 하나 드는 게 이제 비슷한 무게와 비슷한 정도의 이제 귀찮음을 유발하는 건데, 비슷한 상황이면은 폰카에 짐벌 다는 게 손떨방도 유리하고, 근데 또 폰카는 프레임 어긋나서 그건 싫고, 색감이나 이런 것도 어찌됐건 소니가 조금 더 좋긴 하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게 게르게 되게 게르. 기술의 불안전성 때문에 뭐다라고 정답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저희가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GV-E10에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얘가 배터리 타임 꽤 짧아요. 4K로 찍으면 얘 장점으로 자랑하는 것 중에 USB-C로 충전하면서 촬영할 수 있다 장점으로 자랑하잖아요. 근데 촬영하면서 충전하면 배터리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충전기 꽂아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계속 찍을 수 있다도 아닙니다. 더미 배터리를 쓰세요. 저희는 촬영장에서 다 더미 배터리 쓰고 있습니다. 매번 충전해가면서 쓸 수 없으니까. 더미 배터리 쓰는 게 낫지. USB-C 충전이 무슨 장점이야 그러면. 전원이 없는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보조 배터리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쭉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천천히 떨어진다. 이게 셀카 촬영 이렇게 하는 게 장점이잖아요. 또 이게 스위블 액정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왜 단자가 여기 있을까 전부. 그래가지고 액정을 내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충전기를 꽂았더니 여기 가리는 거야. 오디오 선도 그쪽에 있잖아요. 마이크 하나 꽂고 USB 충전기 꽂았더니 액정이 요만큼이 가려요. 한 반쯤은 가려서 제대로 안 보여. 아니 액정이 이쪽이면 단자는 좀 이쪽으로 해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이제 배터리가 있어서 그랬는 것 같긴 한데. 좀 이해 못할 세팅이긴 합니다. 이거. 라이브 때 써봤지 화상 강의용으로 추천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더라고. 줌으로 썼을 때는 만족도가 되게 높긴 했어요. 줌 할 때 노트북 기본 카메라로 하면 저도 보기 되게 싫거든요. 학생들은 또 얼마나 보기 싫겠어. 이 카메라를 USB로 연결해가지고 웹캠처럼 쓴다고 하면은 꽤 괜찮을 것 같기는 해. 이 방에서 막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들어서 장비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다용도로 활용을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가격이 뭐 아쉽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스튜디오에 한 자리 모시기에는 계속 아쉬움이 있어요. 일단 제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발열. 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카메라의 발전이 빠를까요? 폰카의 발전이 빠를까요? 폰카가 이길 수밖에 없어. 폰은 사잖아 계속. 그렇구나. 카메라는 뭐 안 살 수도 있잖아. 지금 우리가 GV-E10을 샀는데 얘 다음 모델 나온다고 그때그때 갈아타냐? 폰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 약정 할인 받아가지고 막 사. 그리고 맨날 들고 다니니까 또 사. 습관적으로 새 거 나오면 사게 되더라고. 또 보상 판매 시스템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폰카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고 프레임 드롭이 없다든가 이러면 진짜 좋겠고, 내 생각엔 이제 그게 되긴 쉽지 않을 것 같아. 폰은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 드롭이 없어지거나 하는 거는 사실상 근시일 내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 카메라가 좀 더 좋아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랑 이수비 저희 유튜브 촬영에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본 GV-E10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러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너는 이거 어떡할 거야? 없앨 거야? 일단은 저는 믹스에이신 촬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볼까 해요. 그 다음에 또 와이프가 눈독 들이더라고요. 그냥 스냅 카메라로 쓰겠다고? 회장님이 이게 작고 귀엽고
그러니까 애기 같이 다닐 때 찍으려고 눈독 들이고 계시길래 일단은 뭐 방출은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저는 고민 중입니다. GV10의 그 픽처 프로파일 중에 S로그들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S로그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많이 확보해서 했더니 퀄리티적으로 또 꽤 만족스럽기는 했어요. 대신에 또 손이 많이 간다는 단점이 있죠. S로그 보정하고 컬러 그레이딩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유튜브 3편을 만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 속도를 맞추려면 찍히는 대로 잘 찍혀야 그래야지 이 속도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저희가 무슨 스텝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회장님도 좀 몸조리 중이시기 때문에 이숙과 제가 둘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찍히는 대로 복사해서 컷 편집하고 쓱싹쓱싹 해서 빨리 내보낼 수 있어야 방송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튜브는 속도전이야, 사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 영상을 가끔 올리는 대신에 뭐 이렇게 BGM에 맞춰서 리드미컬한 편집을 막 해.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할 시간이 없어. 안 돼요. 그럼 유튜버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나요?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초보분들이 유튜브를 해보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로 뽑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욕심을 내실 수는 있겠지만 욕심은 채널이 조금 된 다음에 많은 유튜버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해보다가 구독자 한 100명도 안 되고 도저히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많이 접잖아요. 그래서 중고시장에 그래서 유튜브 때려치신 분들 카메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작을 너무 거하게 하지 마시고 GV10 정도면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브이로그 종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오늘 뭐 먹었어요? 이러고서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찍을 때는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같이 진지 빨고 1시간 동안 찍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고는 안 맞아요. 저희 같은 채널을 그냥 하지 마세요. 저희 같은 채널은 흥행도 잘 되지 않고 아저씨들만 모이니까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유튜브 업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채널이 아닌가. 저는 그 하나 자부심은 있습니다. 진짜 안 될 것 같은 컨텐츠인데 이만큼까지 끌고 왔다는 거. 네. 인정. 아저씨 둘이 앉아가지고 정적으로 카메라 무빙도 별로 없는데 뭐 물건은 잠깐 보여주고 둘이 계속 얘기를 해. 이런 채널 잘 되는 거는 어디 그 뭐 정치 채널이나 그런 거 말고는 없어. 주식방 뭐 이런 데. 그런 거 말고는 없어. 저는 그 자부심은 있어요. 많은 유튜버 분들 밖에 나가서 들고 동적으로 찍으시길 바라고요. 형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자니 아깝고 팔려고 내놨는데 내고 들어오면 안 팔 것 같아. 약간 맞아. 깎아서까지 팔고 싶진 않고 쿨거래면 팔 것 같고. 쿨거래면은 그냥 팔고 와서 가지고 갈게요. 뭐 이렇게 귀찮게 안 하면 팔 건데 택배 되나요? 하는 순간 안 팔고 싶어. 제가 쓸게요, 그냥. 뭐 택배 보내느니 그냥 내가 쓸래, 약간.